네, 밤새 중부 곳곳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려서 쌓였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서해안 지역으로 폭설이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날도 다시 크게 추워지면서 주말까지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눈이 꽤 많이 쌓였던데 지금 제설이 잘 돼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퇴근길 무렵 정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서울을 포함해서 수원이라든지 그 밖에 충청지방, 호남지방, 경북지방까지 해서 전국 많은 곳에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예. 어제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밤새 이제 눈이 좀 내려 쌓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빙판길이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예산이 8.1cm 적설을 기록하게 됐고요. 경기도의 안산이 5.6cm 정도, 그리고 지금 그래픽 보시면 충남의 예산 8.1, 전북의 익산이 2.3cm, 경북에서도 울릉도는 9.6cm, 구미에서도 1.2cm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이제 비구름이 통과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기온이 낮다 보니까 이 비 대신에 이제 눈으로 내려 쌓이면서 전국 많은 곳에서 이제 눈이 내렸고 특히 이 비구름과 가까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많은 눈이 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세종과 충남, 전북, 울릉도 이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예. 다만 어제부터 해서 오늘 새벽 무렵 정도까지는 주로 중부지방들, 그러니까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들 지역의 눈은 대부분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 정도까지는 눈이 좀 날리는 지역들이 이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내리는 눈은 주로 이제 서해안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륙 지방의 눈은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점차 그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고 영하권이기 때문에 곳곳에 빙판이 워낙에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출하실 때 그리고 출근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눈이 그친 모습인데 지금 그럼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눈이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구름이 일단은 한반도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대부분이 물러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륙 지방의 눈은 대부분 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서해안 지방에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강한 이 한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서해안 지방에서 눈이 내리게 되고요. 앞으로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일단 내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주 산간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30cm에 달하겠고요. 전북 지방이 5에서 20cm, 광주 지역도 역시 5에서 15cm, 울릉도가 10에서 30cm, 충남 서해안 20cm, 세종과 그 밖에 충남 내륙에서도 3에서 8cm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서해안 지방에 보시면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돼 있죠. 이들 네. 지역이 앞으로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오는 지역들이고요. 대설경보 그리고 대설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추위가 지속되면서 서해안 쪽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설 경보, 특보, 주의보 내려진 곳 이곳은 또 이번 굉장히 추워져서 또 그런 걸로 연관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이들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게 됐었는데 예. 역시 그와 함께 이제 추위가 바로 찾아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북쪽에서 워낙에 차가운 공기, 특히 이제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한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한기들이 서해 바다를 지나게 되면 눈구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무래도 서해안은 이 해수면의 온도가 지금 영상 10도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공 지역은 영하 40도의 한기들이 내려오니까 이 해수면과 이 상공의 온도 차이가 거의 50도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수면과 상공에서의 온도 차이가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나면 눈구름들이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한 눈구름들이 오늘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일단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호수 효과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닷가에서 눈구름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것들이 눈 결정들이 찬바람을 타고
이제 서해에서 서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네. 바람의 강도가 강하게 되면 서해안뿐만이 아니라 서쪽 내륙 곳곳으로까지도 이 눈발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서해안이라든지 제주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30cm, 그밖에 서해안 지방에서도 역시 20cm, 뭐 세종을 포함한 대전 이런 서쪽 내륙에서도 역시 10cm 안팎 정도 많은 눈이 기록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서해 쪽에 폭설이 쏟아질 정도로 공기가 많이 춥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추운데 기온이 얼마나 더 내려가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제가 북쪽 상공에서 영하 40도 이것으로 인해서 서해안에 폭설이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난 주말부터 해서 주초까지 이어졌었던 한파보다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이제 한 영하 30도 정도의 한기였다면 이번에 이제 영하 4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그때보다 더 고위도 쪽에서 한기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한기의 강도가 더 강하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해서의 추위가 서울에서 영하 12도 정도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당장에 지금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내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가 예보되어 있고요. 예. 대관령이 영하 20도이고요. 전주가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광주 영하 7도, 대구가 영하 9도, 부산도 영하 6도 내일 아침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가 영상 1도니까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지금 영하권이고요. 예년 이맘때와 비교한다면 기온이 10도가량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더 추운 한겨울 추위가 지금 12월 달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지금 약간 기온이 좀 오른 상태였는데 이 북쪽에서 영하 40도의 강한 한기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것을 밀어내는 공기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5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21도, 22도 정도 기록하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 오늘 지금 오전부터 해서 바람이 점차 강하겠고요. 오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북극 한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오후부터 체감 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내일은 중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춥다지만 그러면 이번 추위 한파가 언제쯤 풀리는 거예요? 지금 북극 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영하 15도가 내일뿐만이 아니라 모레도 서울에서는 영하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후에 주 후반,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이번 강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예. 네. 일요일부터 낮 기온이 지금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이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 물론 이제 겨울철이니까 예년 정도의 겨울 추위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한 추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점차 이제 누그러지면서 일요일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이고요. 낮 기온이 영상 4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지금 보시면 영상 4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이제 예년 정도의 겨울 추위 수준.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추위가 좀 많이 누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워낙에 강한 추위이고요. 지난주보다 더 큰 추위가 이번 주말까지 있으니까요. 외출할 때 좀 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하필 네. 또 주말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조금 풀리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 어쨌든 뭐 토요일 아침 정도까지는 춥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뭐 외출하실 때 좀 보온을 크게 신경 써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네. 큰 의미 있는 날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은 조금 나아진다는 점. 예. 네. 1월이 보통 올해 한 해 중에 가장 춥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12월인데도 이렇게 추운 건가요? 예, 지금 당장에 내일 영하 15도니까 사실 1월 달에도 그렇게 좀 많이 봄직한 그런 기온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당장에 지금 한파 뭐 특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북부 지방에만 내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한파 경보 주의보 내려집니다. 서울도 지금 영하 15도면 한파 경보 기준이 영하 15도가 이틀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영하 15도가 내일과 모레 이어진다면 서울도 지금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예. 이제 주말까지 한파 특보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북극 쪽에서 한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북극에서의 온난화가 지금 진행됐다. 그래서 북극에서의 얼음 면적이 평년보다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음 예. 면적이 적어서 이 북극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원래 그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느슨하게 됩니다. 북쪽 상공, 이 북극의 상공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이 약해진다. 그러면 중위도 쪽으로 이 바람들이 쏠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북극에 가둬져 있던 굉장한 한기들도 역시 같이 이제 바람을 타고 중위도로 내려오게 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극 한기를 네. 다이렉트로 직접 이제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추위가 주말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러시아 쪽의 우랄 산맥에서 아무래도 날씨 정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랄 블로킹으로 인해서 북극 쪽에서 한기들이 내려오고 이것이 동아시아 쪽에서 저기압성 순환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이 냉기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우랄 블로킹이 지속이 되면 저 블로킹은 이제 날씨 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바람이 냉기가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픽이 아까 보셨다시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날씨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날씨 정체가 풀려야 이번 한파가 풀리게 되는데요. 예. 저렇게 날씨 정체, 우랄 블로킹이 있게 되면 보통 3, 4일 정도는 한파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네. 추위 역시도 네. 지금부터 해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것도 역시 우랄 블로킹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한기가 내려왔고 러시아 쪽에서 날씨 정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의 한파가 3, 4일가량은 길게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보통 온난화라고 하면 따뜻해지는 걸 생각하는데 왜 추워? 온난화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온난화 때문에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에 냉기가 내려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날씨가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영상 15도, 16도 됐는데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도 겨울은 찾아왔고 한파, 겨울에 조심해야 될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지금 당장에 서해안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최고 30cm니까 굉장한 눈이고요. 특히 이 엘니뇨 시기에는 서해 바다에 특히 이제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닷물의 온도가 높습니다. 예.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 해상에 수증기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바다에서 발달하는 눈구름의 강도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눈 역시도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수증기를 많이 함유한 눈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습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서해안 지방에 최고 30cm 정도 내리는 눈은 굉장히 무거운 눈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기 힘든 시설물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부터 해서 단단히 시설물들을 고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에 많은 눈이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렸습니다만 또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추위도 오기 때문에 곳곳에 빙판길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하실 때는 교량 위라든지 또는 터널 출입구 이런 데서 특히 미끄럽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셔야 되겠고요. 보행하시는 분들도 미끄럼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한파가 3, 4일가량 주말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큰 추위이기 때문에 동상을 포함해서 한랭 질환자가 많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시간 외출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이렇게 한파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외출을 좀 줄여주시고요. 우리가 보온을 아무리 신경 쓴다 하더라도 찬바람이 워낙에 강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워낙에 심합니다. 찬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추위이기 때문에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고요. 옷을 좀 여러 개 껴입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시가 내일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수도계량기는 보통 우리가 한 2, 3일 정도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얼게 되거든요. 예. 보온재로 지금부터 잘 감싸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한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